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전자책 러닝메이트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대부분 지금 저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기존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책 러닝메이트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향후에 전자책 러닝메이트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소개를 할지 말지는 좀 고민이 되네요. 인원수가 많은데 하면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또 얼굴을 이게 화면에 지금 등장 안 해주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화면에 등장 안 하면 사실 이게 누군지 헷갈리거든요. 이야기하면, 아, 이분이 어떤 분이었지? 이렇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끝날 때쯤에 화면에 등장해 주신 분들이 많다면은 자기소개를 할지 안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니님 열심히 적으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를 제일 잘 적어야 됩니다. 오늘,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일단 저는 노멜세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블로그 직장생활 10년 동안 했고요. 직장생활 이제 10년 동안 하다가 직장이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인생을 급선에 피벗했습니다. 피보팅을 해가지고 육아휴직을 2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도전을 해가지고 2년 동안 휴직을 하고 2년 동안 열심히 뭔가 온라인으로 돈 버는 것들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했고요.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 블로그였고요. 그래서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인플루언서 되고 나니까 가능했던 게 이 네이버 엑스퍼트의 블로그 코칭하는 거가 가능해가지고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블로그를 알려주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니까 또 이 블로그 리빌딩이라는 전자책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총 3권의 전자책을 작성한 작가라는 표현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전자책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에서 파생돼 가지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티스토리 블로그도 했었고, 그다음에 카카오뷰 큐레이터도 해가지고 이것도 초기 시장을 잘 선점해가지고 한 달에 카카오뷰로 72만 원 정도도 벌어봤어요. 그리고 크몽에서 이제 지식 판매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문서 편집을 하는 능력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문서 편집 능력을 크몽에 판매를 해가지고 또 수익화를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라이프 리빌딩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11월부터는 운영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거는 저는 강사가 되고 싶은 거고요. 어떤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강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전자책 러닝메이트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 전자책이라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 인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구조에 있어가지고 전자책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전자책 러닝메이트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자가 되는 경험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저는 디지털 노마드로 라이프 리빌딩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라이프 리빌딩은 그러니까 인생을 그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다시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빌딩 중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자책 러닝메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전자책 러닝메이트는 말 그대로 이 전자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 이 러닝메이트라는 게 달리기를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달려나가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같이 달려나가자는 겁니다. 러닝메이트는 표면적인 의미는 4주 안에 자신의 전자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러닝메이트들과. 근데 이 전자책을 만드는 건데 이 워딩에 좀 더 제가 집중을 한 이유는요. 이 전자책을 만든다라는 게 자본주의에 있어가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생산자가 고용한 노동자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소비자이죠. 노동자이자 소비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산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물론 이게 생산자로 딱 전환을 했을 때 가장 쉬운 게 쇼핑몰 운영하는 겁니다. 어떤 거를 딱 보이는 물질적인 물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 생산자가 된다는 거는. 근데 요게 향후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자동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기계가 대체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게 바로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생산자가 한번 되어보자 라는 게 이 전자책 러닝메이트의 핵심이고요. 이 생산자가 한번 되어보면은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팔아본다라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경험을 한번 함으로써 넥스트 스텝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전자책이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누군가 사주는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면은 그 다음 이런 더 좋은 상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서 팔아볼까? 이런 생각들까지 계속 내가 그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출발하는데 이러한 경험을 해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 전자책 러닝메이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직장에 다니고 그거에 대한 일을 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10년 동안 일한 사람이 10년 동안 계속 발전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년 단위에 있는 그 사이클에 맞는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발전을 할까요? 저는 발전이 하기 힘들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급을 해가지고 더 위에 높은 위치에 가서 더 큰 일들을 하면 발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저는 이게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지식들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많은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그 나만의 논리를 갖춰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막 떠들 수는 있는데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사실 모르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막힘없이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전자책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통상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제를 어떤 주제를 선정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자신 있는 주제를 선택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전자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나의 지식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어떤 산물을 하나 딱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쓰는 과정에서 내가 그동안에 머릿속에 다 흩어져 있던 지식들이 한 번에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판매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또 그런 효과에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겁니다. 이 전자책이라는 것이 뭐 좋은 책을 펴내고 안 펴내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신년 1월 2일이잖아요, 오늘. 2023년이 된 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이 한 달 동안 뭔가에 참여하는 커리큘럼에 참여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전자책을 쓰는 경험 자체가 생각보다 허들이 좀 그래도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하는 경험을 연초에 하게 됨으로써 이 성공을 나도 뭔가를 성공할 수 있구나. 내가 어떤 커리큘럼에 참여해가지고 좋은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해봄으로써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엮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러닝메이트의 이 핵심적인 제가 생각하는 진짜 가치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그럼에도 이제 함께 하는 것이 그러면은 뭐가 좋은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혼자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러닝메이트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무엇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러닝메이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좀 힘든 상황이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요. 열심히 달리라고 격려도 해주고요. 잘 달리라고 응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비교도 할 수 있어요. 쟤는 왜 나랑 똑같이 훈련을 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할 수 있고 똑같이 배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메타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란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하면 메타인지가 안 돼요. 왜냐면 아무리 나를 객관적으로 내가 바라보려고 해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이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봄으로써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러닝메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내가 굉장히 잘하네. 내가 이 부분에 약간 소질이 있나 보다.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 부분이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좀 상대적으로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 단점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 러닝메이트라는 사람들 지금 함께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면은 끝까지 가는 것도 더 쉬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부족한 게 뭔지도 파악하고 주변에서 힘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러닝메이트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지금 좀 약간 민망한데 제가 이게 왜 민망하냐면 여기에 지금 그 송화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김송화님이라고 참여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제가 지금 최근에 이 OT를 3번을 들으셨어요.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3개에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3번 하고 있거든요. 지겨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성화님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또 민망하네요. 성공은 도미노라서요. 전자책 한 권을 쓰는 게 전자책 한 권 쓰는 거는 그 첫 시작이 어렵단 말이에요. 혼자서 하는 게 어려우니까 전자책을 완성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자책 한 권을 만들려면은 10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10. 근데 인간은 1의 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10배의 힘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너도 일로 와봐, 너도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의 10명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미는 거죠. 이 사람께 넘어뜨렸으면 이제 그 다음 사람 거 가가지고 또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또 밀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두의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자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하면 절대 못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동시에 밀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도미노를 무너뜨리면 내가 생산자가 일단 되었으니까 이 뒤에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없어도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메이트의 힘은 또 이런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전럼의 일기를 운영을 했었어요. 지난 그 연말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계시는 저기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는 우리 쿠버스님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독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럼 해봅시다 해가지고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처음에 20명이 참석했다가 그 다음에 17명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7명이 전자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 발간하신 분들이 계신 분들이고 저도 한 권 발간했고요. 쿠버스님 에나투자 발간했고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블로그 이것도 블로그 이것도 블로그 이것도 미라클 타임이지만 이것도 블로그가 관련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내용이었고 이것도 블로그. 대부분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블로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정리하는 책들을 많이 발간을 하셨었습니다. 주제는 한정적이지 않아요. 본인이 그 수요가 있을 만한 주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운영 목표가 명확합니다. 목표는 이 유발 하라리가 지은 사피엔스라는 이런 책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죠. 이런 좋은 퀄리티의 책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단 작가가 되어보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이 좋은 책은 어떻게 단 한 번에 만들어가지고 좋은 책을 낼 수 있겠어요. 이 책을 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거를 기반으로 또 한 권 만들고 또 한 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들을 엮어서 또 한 권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나중에 좀 더 완성된 좋은 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목표는 일단 작가가 되어보는 것. 내가 만든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올리는 것까지 하는 것. 이 한 사이클을 전체를 내가 누락 없이 경험해 보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진짜 목표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막 누가 쓴 글이 이건 잘 썼습니다. 이렇게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없어요.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쭉 써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검수해 주지 않아요. 그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운영 일정은 오늘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OT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2일날 OT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이후에 이제 쭉 어떤 절차, 세부적인 절차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작성 준비를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일까지 해서, 8일까지죠. 8일까지 해서 목차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맷도 세팅하고 해가지고, 내가 글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이번 주 내에 다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일부터는 글 작성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짧을 수도 있죠. 당장 오늘 이후에 1, 2, 3, 4, 5, 6. 6일 이후부터 이제 7일차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로 글을 작성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에 할 수 있는 준비들은 다 미리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글 작성이 시작된 다음에 1, 2, 3, 4일차 목요일 10일 목요일 날 이렇게 줌 미팅을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주간 회의를 이렇게 한번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빨리 진도가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의 노하우를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별도 없어요. 근데 이 글 작성을 시작한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매일 인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글 썼다라는 걸 인증을 해야 돼요. 챕터는 해야겠죠. 그래서 12번의 인증을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주 동안인데 지난번에도 주말에는 인증을 안 했어요. 주말에는 인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인증하는 건 10번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요 주, 2주밖에 안 됩니다. 그 10일밖에 안 되고요. 근데 이 기간, 근데 이거는 자율에게 맡기는 부분인데 이 기간에 쉬면 이때까지 다 작성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에도 강요는 하진 않지만은 쓰실 분들은 쓰셔야 된다. 이 책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분량을 고려하셔가지고 쓰실 분들은 쓰시고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일일 단위로 체킹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공지를 할 거예요. 어제 누구는 썼고요, 누구는 인증했고요, 누구는 안 했고요. 이걸 인증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공표할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그 러닝메이트의 힘이 나오는 거죠. 안 하면은 이제 쪽팔린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아, 혼자 나 실패했다고 이렇게 막 좌절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옆에서 이제 힘을 내라고 해주시겠죠. 다음에 한 번 더 누락하시면은 그냥 탈락하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위로해 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설 연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설 연휴 기간에 또 쉬어야 되겠죠. 설 연휴 기간에 쉬고, 그다음에 25일 날 퇴고를 위한 회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 주말을 포함해가지고 이 31일까지 크몽에 상품을 등록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퇴고 회의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크몽에 뭐 상세 페이지 만들고 썸네일 만들고 크몽에 그 전문가 등록하고 서비스 등록하고 하는 과정을 31일까지 해가지고 완료를 지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에 대해 잠시만 죄송합니다. 기록을 안 했네요. 크리스탈님이 꼭 기록해달라고 했었는데 잠시만요. Recording in progress. 기록 좀 녹화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유튜브로 올릴 건데 공개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라서 강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님이 하고 계셨어요? 역시 짱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 쭉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전자책을 작성할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주제로 작성할 거야라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을 결정을 해야 돼요. 분량은 기본적으로 크몬 기준으로 20페이지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주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작성할 수 있을 만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분량을. 그리고 이 분량을 결정하면서 같이 동시에 목차를 결정을 해야 돼요. 목차를 결정을 해야 이제 또 분량도 정해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20페이지 이상 작성할 수 있는 만큼의 내용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고요. 14일간, 주말까지 포함하면 14일 동안 어떻게 작성을 할 건지 하루에 얼마 정도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 분할량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태고하셔야 되고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자책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크몽에 등록 가능한 전자책 이게 지금 목록이거든요. 총 6가지예요. 투잡 재테크, 창업, 직무 스킬, 취업 이직, 라이프, 자료 모음집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쭉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거의 모든 주제가 전자책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 모든 주제, 여기 블로그도 있고요. 뭐 주식, 코인, 부동산, 경매 투자, 지원 마케팅 엄청 많죠. 직장 생활, 스킬, 습관, 자기관리 이런 것들까지 있으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다. 혹시 주제가 결정되시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걸 목록을 또 보면은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어떤 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를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주제는 포괄적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전자책의 특성에 맞아요. 이게 니치 마케팅하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라는 건데 예를 들면 거대한 하나의 주제라고 하면은 제가 블로그를 많이 하니까 블로그 노하우다. 그러면 책 제목을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 노하우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이런 것도 사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저명한 작가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되는데 전자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자책은 누군가가 꼭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서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그 좁은 주제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 달 만에 블로그 이후 1,800명 만든 노하우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목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좀 더 신뢰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에 예를 들면 뭐 금액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증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월 300만 원 버는 뭐 블로그 운영 노하우, 월 100만 원 버는 노하우 이렇게 하면은 이 100만 원 수익에 대한 증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되 주제를 가급적이면 좁혀서 주제가 또 넓으면은 분량이 또 많아지게 되고 이 책을 내려고 할 때 굉장히 고민사항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책을 쓰다 보면은 또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주제를 오히려 좁혀서 20장 이내로 컴팩트하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량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량은 A4 기준으로 세로 20장이에요. 세로로 썼을 때. 그다음에 가로로 했을 때는 30장입니다. 이 분량 그 크몽에 등록할 수 있는 분량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포맷은 워드 같은 경우에는 글자 사이즈 12포인트, 줄 간격 1.5, 기본 레이아웃이거든요. 상하 좌우 여백 기본 레이아웃이고 한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그 라이프 리빌딩 카페에 그 전럼의 2기 거기다가 올려놓을게요. 이 양식을. 그러면 그 양식을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건데 20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하 좌우 여백 무리하게 조정해가지고 글이 적은데 막 글이 많아 그 여백을 넓혀가지고 페이지 수만 늘리려고 하는 거나 무리하게 줄 바꿈하거나 페이지를 바꿈하거나 한 페이지에 30% 이상의 면적을 이미지로 채우거나 뭐 텍스트로 설명 가능한 내용을 이미지 형태로 삽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 20페이지만 넘어가면은 사실 상관없어요. 이거 제가 쓴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등록한 건데 이거 봐도 이거 이미지 예를 들면 한 40% 넘어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많고 이런 것도 많아요. 저는 그냥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막 넣은 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 다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뭐 그러니까 크게 이거는 딱 컴팩트하게 20장이면은 좀 애매한데 20장 한 30장 정도만 넘어가도 이 정도의 그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분량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 분량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글자 수가 얼마나 돼야 될까를 따져 보면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 썼던 A4의 한 장인데 문단도 엄청 많이 띄었었죠. 문단도 이렇게 거의 저는 엔터를 많이 쳐가지고 좀 덜 답답해 보이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모바일로 많이 보니까 이게 문단이 이렇게 길면은 빼곡히 차면은 또 읽기 힘드니까 이렇게 저는 많이 한 두세 줄 정도씩 띄고 엔터를 쳐가지고 한 줄씩 내리는 형태로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글자 수를 세보니까 공백이 포함되면 1000자예요. 그리고 공백이 미포함되면 758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블로그 글쓰기를 한다라고 하면 1000자 정도를 쓴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 뭐 블로그 글 쓰면 1500자에서 글 하나 쓰는데 2000자 정도를 써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A4 그러면은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가 되는 거의 한 장에 2장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림까지 더해지면 그림이나 이런 것까지 참고 자료까지 더해지면 천자 정도를 쓰면 A4 1.5장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10일을 쓰면 15장이 되는 거고 한 12일 정도 쓰면은 12에서 13일 정도 쓰면 20장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로그 글쓰기를 하루에 한 개씩만 꾸준히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도 전자책 한 권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하루에 저희가 총 14일이니까 하루에 A4 2장 정도는 쓴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나중에 이제 28장 정도 되니까 안전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A4 용지 이 사이즈에 맞는 분량을 2장 정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목차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분량이랑 포맷을 다 정하고 나면은 물론 목차를 정하면서 분량이랑 포맷도 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범위를 목차를 딱 정해놓으면 글의 범위를 한정시킬 수 있어요. 내가 요것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짜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목차는 중간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목차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너무 매몰되셔가지고 그 글 쓰는 준비가 안 되니까 목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글을 쓰다가 논리적인 순서는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변경을 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고 이게 잘 안 되면은 이렇게 마인드맵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가 있고 여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뭐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종류가 있을 수 있고 뭐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인드맵을 좀 작성을 해가지고 쭉 써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하나의 논리로 설명할 때 어떤 게 가장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여기다가 먼저 개념을 먼저 얘를 가져와서 개념을 먼저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얘를 가져와가지고 얘를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신 다음에 여기 이거를 보고 목차를 뽑아내는 방법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글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일 단위로. 공백 한 1500자 정도만 쓰면은 아까 충분히 20장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챕터 단위로 작성을 하는 게 논리적인 흐름에는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 글쓰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쓰기 쉬운 챕터를 먼저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완성된 하나의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렇게 나눠서 이제 글을 쓰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1, 2, 3, 4, 5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좀 쉬운 부분부터 쓰는 거예요. 중간에 요게 쉬우니까 요거 먼저 쓰고 그다음에 이거 쓰고 그다음에 결론 먼저 쓰고 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미 쓴 다음에 이제 순서만 조율을 해가지고 배열을 해서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일 단위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글을 작성하신 다음에는 매일 카페에다가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글 썼습니다라고 해서 인증을 해주시면은 인증 방법은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 영상으로 내가 오늘 쓴 글을 캡처해서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매일매일 체크를 할 겁니다. 이분이 오늘 썼구나 안 썼구나 라고 해서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제 결과를 다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작성하면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빨간불이 여기 지금 2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14일 동안 하기 때문에 2회로 하겠습니다. 2회. 지난번에도 근데 3회로 했었네요. 코어스님 의견 어떠신가요? 2회가 좋을까요? 3회가 좋을까요? 저는 2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2주밖에 그쵸? 안 돼서.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3회까지 하면은 전자책을 완성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3회까지 누락을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2회로 조정하겠습니다. 2회. 그러니까 2회를 미인증하면은 자동으로 탈락입니다. 그럼 제가 2회 미실시 하셨네요 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환불 안 됩니다. 환불. 미리 말씀드리는데 환불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끝까지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고를 할 건데 글을 다 완성을 하고 나면 퇴고를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이제 좀 보완하고 오타 있는 거 찾고 이런 걸 결정을 할 건데, 그래서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이미지도 넣고 이런 편집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한 28장 정도 작성이 됐는데, 이미지를 넣으니까 41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같이 필요한 이미지들을 바로바로 구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 쓴 다음에 이미지를 나중에 가져오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할까 말까 이것도 고민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전자책을 쓰고 나서 몇 분한테 공유를 드렸었는데, 그분이 또 전자책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몇 페이지에 오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1페이지 여기 오타, 2페이지 여기 오타.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순서가 있으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읽어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이 다음 거를 읽어줘가지고 오타를 찾아주는 거죠. 쭉.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만 뭐 참여를 하셔도 되니까, 이건 아직 현재는 지금 결정은 하진 않고 일단 보류사항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태고까지 다 완료되면 상품을 등록을 해야 돼요. 상품은 이제 이 부분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거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진짜 실물책처럼 보이게 하는 이게 3D 목겁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상세 페이지, 크몽에 판매할 때 이 상세 페이지, 썸네일 페이지가 필요해요. 썸네일 페이지 하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들 막 있잖아요. 뭐 이게 좋습니다. 뭐 이 책을 사야 하는 이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를 작성하는 거. 요것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요것들을 해서 마지막에 요 세 가지를 또 작성을 하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크몽에 전문가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등록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등록하는 거는 미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마지막에 퇴고할 때 전문가도 등록하는데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서비스 등록하는데 승인 받아야 돼가지고 그때 일이 몰리면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나실 때 크몽에 전문가는 등록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전문가 등록하는 거를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서비스 등록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이렇잖아요. 이게 다 설명하고 나면은 잘 들었어. 당장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월 3일까지는 주제를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짧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1월 3일? 너무 빠른가요? 1월 4일로 할까요? 4일? 3일? 네, 4일로 해주십시오. 너무 네, 4일. 짧으신 것 네, 네. 내일 하루만 드리면 너무 짧으니까 4일까지 할게요. 1월 4일까지 주제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 라이프리 빌딩 카페에 그 전럼의 2기가 있거든요. 전럼의 2기 게시판이 있어요. 이 게시판에 자기가 작성하고자 하는 이 주제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인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4일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편성을 할 건데 비슷한 주제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은 근데 꼭 비슷한 주제가 아니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그냥 소그룹을 묶어서 소조장인 거죠. 소조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좀 체킹을 하고 조언들을 좀 독려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이네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사실 제가 다 해도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이 부분 또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주제를 결정을 하시면은 그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 6일까지는 목차를 이제 완성을 해야 이것도 이제 그러면 5일, 6일이니까 2일이겠죠. 네. 선생님 1월 6일도 좀 너무 빡센 것 같은데요. 너무 빠릅니까? 네, 어차피 9일날 글 쓰니까 네. 7일쯤으로 주시면. 7일. 그러면 토요일입니다. 7일. 네. 토요일까지는 그러면은 목차를 완성하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차도 완성되면 인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9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글 작성이 시작되니까 이때는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여기도 그러네요. 또 하루에 한 개씩 글 작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될 일은 일단 주제를 먼저 가장 1월 4일까지
결정을 한다. 그다음에 1월 7일까지 목차를 완성을 한다. 그리고 완성이 되면 다 카페에 인증을 한다. 요것만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네. 요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레드시트를 작성을 해요. 이거는 제가 체킹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있죠. 웹에서도 예를 들면, 저는 이미 주제가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주제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포맷이랑, 이 포맷에 이제, 포맷, 사실 이건 의미가 없겠네요. 목차가 완성되면 여기가 이제 또 푸른색으로 이렇게 칠해집니다. 그럼 쭉 인증을 하다가 5일차에 제가 실패하면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 또 10일차에 실패하면 또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건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1일 단위로 체킹을 해가지고 그 카페에다가 1일차 경과라고 해가지고 글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채팅방에 매일매일 아침에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고 누가 작성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걸 체킹을 하면서 그 못하신 분 있으시면은 누구 못하셨네요.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좀 핀잔도 좀 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4일차까지 끝나면은 퇴고도 마찬가지죠. 퇴고, 썸네일 만들기,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만들기, 전문가 등록 완료, 서비스 등록 완료, 그 다음에 최종 상품 판매 완료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다 이제 푸른불이 들어오면은 완성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상품 링크까지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링크까지 딱 넣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31일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긍정부자, 잠시만요. 질문을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질문 먼저 듣고 갈까요? 네. 일단, 긍정부자 제니님이 그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영어 이런 거 해도 괜찮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매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수능 영어 이렇게 하면은, 네, 물론 지금 긍정부자 제니님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시면 당연히 상관없는 거고, 근데 이게 좀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뭔가 자기만의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하우들을 녹일 수 있다라면 전자책의 주제는 사실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죠. 네. 혹시 그리고 지금 제니님이 질문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거나 아니면 해소가 안 되거나 좀 아니면 좀 일정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다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네. 제가 설명을 잘해서 궁금한 점이 없는 거겠죠? 네. 주제를 정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하시면. 주제를 정하는 게 이게 그쵸. 사실 제일 먼저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려울 텐데. 근데 크몽에만 주제는 일단은 이야기를 나누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주제를 사실 누군가가 대신 정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주제로 하세요, 저 주제로 왜냐면 내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자기 말고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제 이런 분야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미끼를 던져줄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그 행복선택님 카페 그 전럼에 거기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를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던져주시면은 거기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필요했던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제목이나 이런 것들 좀 이런 주제가 좋을 것 같다고 던져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이 큰 주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틈새 시장 국내에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과정을 카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쿠어스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모든 플랫폼에 다 최대한 올리면 됩니다. 크몽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크몽이 전자책 시장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몽 올리고요. 스마트 스토어 올리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뉴페이퍼라는 또 전자책 판매 플랫폼 올릴 수 있고요. 푸드프라고 하는 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역행자 쓰신 자청님이 운영하는 그 전자책 판매 플랫폼 거기에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 계시는 퍼스님의 경우는 그 예스24에서도 또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전자책. 그 ISBN이라는 그 전자책 넘버까지 받아가지고 다 예스24 맞나요? 교보문고인가요? 네, 아무튼 그 대형 그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본인이 원하시기만 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플랫폼은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장님 증빙이 60, 70% 이게 좀 애매한데 크몽에서 사실 그것들을 엄청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을 인증을 하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정확하게 인증하려면 뭐 개인의 이름도 봐야 되고 막 개인의 계좌 예를 들면 수익이다. 그럼 본인의 계좌로 그 금액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난번 저도 인증 300만 원이나 수익 인증할 때도 사실 그게 제 계좌인지 아닌지도 걔네들은 몰라요. 제가 문자에 입금되는 것만 체킹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근데 승인해 주더라고요. 3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그 계좌가 내 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증빙이 가능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일단 도전을 하고요. 일단은 작성을 하고 거기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한번 그 거절당하면은 그 부분만 좀 수정해가지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죠. 지금 그 일기에 참여하셨던 나봄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원래 부업으로 월 50만 원 버는 뭐 블로그 노하우 이렇게 했다가 증빙이 어려워가지고 50만 원이라는 그냥 이 워딩을 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크몽의 입장이 100%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대답드리면 어려울 것 같고 저자 이름은 예, 필명 써도 됩니다. 네, 쿠어스님이 다 답변해 주셨네요. 네. 발췌한 경우 그렇죠. 이게 약간 이 부분도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발췌를 하면 당연히 저작권을 밝히셔야 되겠죠. 저작권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각주를 달아가지고 뒤에 이제 뭐 제가 논문 쓰는 것처럼 논문 쓸 때 그렇게 하잖아요. 각주 달고 이제 뒤에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자책에 그 정도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게 이런 관점이 있어요. 내가 그런 저작권이나 모든 것에서부터 완벽한 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사실 그 엄청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출판업계에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내 전자책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이 원작자가 이거에 배알이 꼬여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에 태클을 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분야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진짜 뭐 특허가 있는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내가 쓰고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내가 인용하거나 그런 부분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너무 이제 신경을 많이 쓰면은 또 책이 안 써지니까 너무 크게 고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게 뭐 전자책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은 이제 막 뭔가 열정이 내가 불타오르니까 오케이 막 올해 이번 달 말이 되면 전자책 한 권이 나온다. 오예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막상 써 보시면 진짜 머리가 막 아파올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뭔가를 주는 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가치 있는 선생님 기죽이는 거 아닙니다. 네. 가치 있는 그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이 안 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이거 쓰다 보면 이것도 써야 되는데 저것도 써야 되는데 하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고요.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요.
저도 뭐 제가 네 번째 책을 저도 이번에 쓰겠지만 저라고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막 욕하면서 이렇게 막 쓰는 거죠. 진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렇게 스트레스 하면서 받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높은 허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극복을 하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중간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네. 제발 끝까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셨겠지만 이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아마 이거 또 말고 또 다른 게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첫 번째 거 단추를 매듭을 또 잘 지어야 그 다음 것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넥스트 다음 거를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첫 번째니까 꼭 완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1월 30일이 됐을 때 제가 마지막에 이제 또 마무리를 하면서 또 회의를 한번 하겠죠. 회의하면서 서로의 전자책 그리고 이제 마케팅도 마지막에 할 거예요. 마케팅은 그 후기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서로의 전자책을 구매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 10,000원씩 상품 올렸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분이 지금 16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 구매해주면 돼요. 서로. 그러면 후기가 15개 이렇게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우리 아는 사람이니까 다 좋게 써주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이걸 봤을 때 그래도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점 5점에 막 좋은 후기들이 쌓여있으면 다음 사람이 구매할 때 좋은 책인가 보구나 하고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같이 병행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차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1월 2일인데 어쨌든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 지금 11시 가까워지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회의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시간이 가용하면은 한 번 더 미팅 시간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뭐 짧게라도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힘냅시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공개해 주시지 않은 분들도 계신데 이게 공개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자기소개는 생략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면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키키쌤님이나 긍정부자 제니님이나 꾸준맨 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번 보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왜냐면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듣거든요. 이분은 고개를 잘 끄덕여 주신 분, 막 이분은 이렇게 공개해 주신 이런 강의이 되는데 화면 공개 안 해주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저는 벽을 보고 말하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화면을 가능하시다면 오픈을 함께 해주면서 이렇게 소통을 좀 더 하면서 우리가 그래야 좀 더 응원을 좀 해줄 수 있으니까요. 좀 더 그 시너지 효과를 받고 응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다. 다음에 줌 미팅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화면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즐겁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라이프 리빌딩 카페 주소는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전럼의 이기라는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소통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별도로 없으시면은 오늘은 1차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박수로 마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심장님. 고맙습니다. 네, 심장님은 영상 저한테 좀 한번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일단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